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의생명중계연구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명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내용은 방사선 민감제 VS102를 대상으로 생쥐를 이용한 생체 실험에서 이 VS101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생체 실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쥐 모델을 이용한 생체 효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암세포를 이식하여 종양을 만들고요.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하는 모델을 구축한 후에 방사선 민감제인 VS102를 투여함으로써 방사선 치료 단독에 비해서 종양의 성장이 월등히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암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조사는 이러한 DNA를 파괴함으로써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사선 민감제는 이러한 방사선의 암 억제, 성장 억제 작용에 대해서 방사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방사선 효과와 다른 또 다른 작용 기전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방사선의 암세포 저해 등 효능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쓰고 있는 방사선 민감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 방사선 민감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자체 항암 효과에 더하여 방사선 병용 시 민감성을 증대시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VS101은 낮은 농도에서는 항암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방사선 민감 효과가 매우 높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사선 민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쥐를 이용한 그 생체 시험 디자인은 먼저 생쥐의 암세포를 이식하고 종양의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의 성장 곡선을 먼저 얻습니다. 해당 시험에서 종양의 성장 곡선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민감제를 투여했을 때와 비교해서 효능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방사선 민감제 효능은 정확히 평가하려면 아무래도 방사선 민감제에 의한 종양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투약 농도를 설정해서 실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실험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쥐에 이식된 종양세포에서 생성된 종양의 성장이 방사선 또는 약물 단독의 억제 효능을 더한 것보다 더 좋으면 방사선 민감 효과가 있다고 판별할 수 있겠는데요. 약물에 의한 항암 효과가 없다면 방사선에 의한 종양 억제 효과보다 민감제와 방사선 병용에 의한 종양 억제 효과가 더 높은지를 판별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유방암과 두경부암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방암 모델의 경우에는 최소 실험실에서 해당 민감제를 개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암세포종이어서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치료가 주요 수단인 대상 암종이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경부암 실험 모델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이제 종양 단독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사용한 VS101의 이 농도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0.5하고 1mg per 마우스 킬로그램당 0.5, 1mg 사용했는데 종양의 성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는
종양의 방사선만 조사했을 때의 성장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곡선부는 방사선과 해당되는 VS101의 농도를 더한 병형 효과를 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단독에 비해서 훨씬 더 종양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생쥐의 생존율을 계산한 것인데요. 피하에 주사된 종양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제 판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들은 1500 세제곱밀리미터의 종양 크기에 이르면 사망한 거로 판별하여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거나 약물 단독인 경우에는 이 정도 이 수준에서의 이 생존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방사선을만 조사했을 때는 중간에 있는 그래프처럼 생존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사선과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고 병용 효과를 보았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군처럼 약물의 농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방사선 단독보다 현저하게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앞선 종양의 크기 이 그래프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이제 생쥐의 몸무게 변화를 갖다 측정을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방사선을 쪼이거나 또는 약물 단독 또는 병형했을 때의 그래프군이 이제 거의 유사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물 단독 또는 방사선과 약물을 병형했을 때에 생쥐의 생체의 어떤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간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F7 같은 경우에는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생쥐 피하에 이식했다고 종양이 바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알약 형태로 생쥐의 등 뒤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알약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고 극영부 세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양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를 하면서 이미 괴사가 일어나서 종양의 성장 추이를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크기의 종양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반복된 조절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P53이라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정상인 경우에는 신호 기전을 통해서 방사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방사선의 어떤 반응성, 치료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암세포는 약 50% 정도는 P53이 돌연 변이가 되어 있어서 P53 신호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VS101이 P53의 상태에 상관없이 방사선 민감 효과를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개수의 암세포를 심지만 종양이 일정하게 자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룹당의 N수, 즉 마릿수가 많아야 그것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할 때 에러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릿수가 많아지면은 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점이 이제 동물 실험에서 좀 힘든 점이 되겠습니다. FDA 허가가 났다라는 것은 약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방사선 민감제라는 것은 항암 효과와 더불어서 간접적으로 방사선 민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자체로 항암 효과가 없으면서 방사선 민감 효과가 높다라는 점에서 다른 암종에서도 역시 우수한 방사선 민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종양 또는 육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진이 이미 동물 실험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101의 효능을 평가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여져서 적용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제와 병행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방사선, 항암제 그리고 민감제의 합동 병용 효과에 대한 연구도 기회가 되면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VS-101이 그 방사선 민감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제와의 병용에서도 민감 효과를 나타낸다는 VS-101과 항암제 단독의 병용 효과도 함께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임상시험 승인에 기여하게 돼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저희 연구원 모두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연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신영 대표님, 이현호 소장님 이하 VS 팜텍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3의 임상시험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을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